안녕하세요. 추은영 팀입니다. 방송들 재밌게 보고 계시죠? 방송을 6, 7개 찍어서 이렇게 올려드린 것 같은데, 도움들 좀 많이 되셨나요? 근데 많이 헷갈리시죠? 뭐 여기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기선 저렇게 얘기하고, 요즘에 이런 그 컨텐츠를 찍는 그 유튜버나 축구인들이 많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헷갈리거나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축구인이나, 아니면은 축구계의 관계자들, 이런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러면은, 전부 다 이야기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게 이제 뭐냐면, 그 전에, 컨텐츠를 찍었던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도자의 철학이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축구인의 철학도 이게 다 각자, 서로가 다 다르다는 거. 그거를 부모님들이 반드시 캐치를 하셔가지고, 시청을 하셔야 되고, 저는 이 방송을 찍으면서 제가 정말 바라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축구하는 아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선수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프로 선수나 직업 선수가 될 확률을 높일 수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하면은 윤화평 FC를 좀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을까? 아니, 그건 뭐 당연하잖아요. 이거 뭐 제가 그 부모님들한테 정보를 드리고 제가 살아온 이야기들을, 이렇게 다 공개를 하면서 나는 C급 선수였고, 내가 프로에 성공 못한 이유, 어떻게 보면 제 치부거든요? 치부를 다 드러내면서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한 그 지도자가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30대 때는 너는 뭐 비운의 스트라이커였다, 뭐 시대의 먹튀였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누가 저를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오픈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라,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이 되셨고, 아이를 육성하시는데 축구 선수로서 내 도움이 됐다 그러면은 전 그걸로 만족을 합니다. 더불어서 윤화평 FC도 번창을 시켜서 훌륭한 그 축구인들을 많이 양성할 수 있는 게 저의 사명이고 역할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이제 여름이고 하니까 하계 전조련, 동계 전조련, 이거 꼭 필요하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 텐데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그 안내를 해드린 대로 제가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도 에이전시 생활도 해보고 프로구단에서 스카우터도 해보고 이렇게 겸임으로 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런 능력이 저한테 있는지 몰랐는데, 자, 이게 먹고 살자고 하다 보니까는 막 이런저런 축구계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일단 제가 해설위원이 된 계기부터 그 이야기를 좀 드려보는데, 제가 이제 예전부터 알고 지낸 형님이 해설위원이 먼저 되셨었어요. 축구 팬이나 이런 분들은 잘 아십니다. 그분이 이제 누구냐면은 김정남 해설위원이라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해설로 한참 그 주가를 올리고 계시는 이주원 그 해설위원님.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해설을 할 때 처음 모티브였거든요. 그분들이 스포티비에서 2012년도부터 축구 중계 방송을 하셨던 분들인데, 그 당시에도 뭐 유명한 그 방송인들이었습니다. 축구도 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해설위원이 됐는데, 처음에는 제가 방송국에 딱 들어갔는데 전임으로 이제 오셨던 분, 스포티비에 정혜성 감독님이 이제 중계를 한 2경기인가 3경기인가 하시다가, 정혜성 감독님이 이제 자기는 이제 겸임이 좀 안 맞다, 지도자 생활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정혜성 감독님이 대한축구협회에 계셨었구나. 그래서 정혜성 감독님이라고 이제 기술위원장까지 다 하신 분들이 제 그 전임 위원님이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서울중앙고등학교를 이제 정혜성 감독님 부임해서 가셨었거든요. 그래서 좀 전념을 하고 싶다 이러셔. 그래서 이제 정혜성 감독님 후임으로 제가 그 입사 테스트를 보고 그렇게 이제 해설위원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제가 축구 중계를 한 게 2013년도 3월 1일입니다. 부천FC하고 수원FC와의 그 첫 경기를 제가 중계를 하게 됐고, 그리고 2013년도 4년도에 승강 플레이오프도 제가 이존 해설위원님과 고정훈 해설위원님과 함께 중계를 하게 됐고, 그리고 서울 이랜드 FC 역사적인 구단 첫 경기의 해설을 제가 했었습니다. 굉장히 K리그 챌린지 때부터 K리그 2부 리그 때부터 1부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중계를 많이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그때는 이제 굉장히 힘들었지만 자산이 돼서 우리 아이들한테 자양분을
배급할 수 있다는 게 조금 지도자로서 좀 제가 메리트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해설위원이 됐고 해설위원 하다 보니까는 그 안 보이던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스포티비가 이제 중학교부 중등연맹이랑 이제 그 제휴를 맺어서 중등연맹 경기를 굉장히 많이 그 중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유소년 축구 지도자다 보니까 스포티비 회사에서도 그쪽으로 이제 많이 일을 줘서 그때 이제 중계할 때도 우리 유소년 선수들이 이런 건 좀 배워야 됩니다. 프로축구 할 때도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그렇게 해설하시는 분들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조금 제가 이제 해설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좀 바라는 게 대표급 경기를 많이 이제 해설을 하잖아요. 프로축구나 최상위 레벨의 중계를 하시는데 최상위 레벨 중계와 우리 최하위 레벨이라고 하죠. 중등 축구 정도면 최하위 레벨이에요. 그 밑에는 이제 초등부밖에 없으니까 초등 중등 선수들이 이런 거 좀 배워야 된다. 이런 체크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면서 경기를 보면 지금 뭐 K리그가 재미없어서 우리 선수들도 그 감독님들이나 코치님이 야 니네 K리그 봐라 축구 좀 봐라 이런 얘기를 좀 잘 안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보면은 아이들이 뭐 해외 축구나 하이라이트에서 싹 가져와가지고 그런 거 이제 보잖아요. 뭐 골 넣는 거나 보고 그런 거 이렇게 보는데 그 과정이나 골을 집어 넣을 때도 유럽 선수들이 골대가 이렇게 꽉 차 있는데 2m, 뭐 2m 10cm짜리 뭐 이런 골키퍼들이 딱 서 있어도 골문 곳에 공 들어갈 때가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걸로 차잖아요. 그 세기와 정말 정교하게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선수들이 이제 보면서도 그냥 저거 잘 들어갔네. 잘한다 메시 잘한다 호날두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돌아서면서 슈팅하는 과정이 몇 초가 걸렸나 받았을 때 오프더블 움직이를 어떻게 했나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하면서 우리 선수들이 경기를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비교를 해서 그 해설을 하셨으면 우리 유소년 축구 발전에 얼마나 기여를 할까 그리고 유소년 축구 발전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늘 하곤 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자, 이제 여름이고 하니까 이제 전국대회도 많고 리그도 있고 여름 학예 전지훈련이나 동계 전지훈련이 이게 지금 필요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국대회라 하면 전국의 10% 이상이 경기도하고 서울, 인천, 권역, 수도권의 팀들이 다 운집을 해 있는데 굳이 지방에 가가지고 이 축구를 왜 할까? 뭐 이런 고민 부모님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도 이야기가 들어갈 거니까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그것이 알고 싶으시면 반드시 축구정 TV를 시청하셔서 따끈따끈한 이 정보와 이 경험 많은 노하우와 축구인의 생각들을 공유를 하셔서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대회 꼭 참가해야 됩니다. 여름 학예 대회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는 여름하고 겨울에 훈련을 해서 선수가 만들어지는 시스템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주말 리그를 하고 팀 훈련을 하지만은 학업을 병행을 한단 말이에요. 3월하고 7월에. 여름에 왜 대회가 이렇게 집중이 돼 있냐면 3월, 7월 이렇게 되면 이제 4개월간이죠. 자, 3월, 7월에는 집중적인 훈련을 하기 어렵습니다. 또 이 기간에는 학업을 하기 때문에 애들이 되게 피곤해요. 이때 막 뭐 체력 훈련이나 뭐 애들을 저기 해가지고 뭐 그럴 수도 없고 합숙으로 하는 팀들도 굉장히 바쁩니다. 아침 애들 8시에 학교 갔다가 학교하면 4시 반 5시 되는데요. 그러면 저녁에 2시간 훈련하고 쉬었다가 또 다음날 또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시간을 쪼개서 개인 운동도 해야 되고 아침에 새벽 훈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겨울 방학, 여름 방학 때 저는 선수가 성장을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겨울에는 이제 체력 훈련 12월, 1월, 2월 저희 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지훈련을 3개월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부족한 훈련이라든지 기초나 기본 이런 것들 완전히 닦아갖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계약을 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을 하면서 훈련을 병행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주말 리그를 우리가 잘 치르고 있지만은 매주 치르고 있지만 1년에 뭐 10경기밖에 없습니다. 주말 리그 뭐 10경기 한다고 뭐 선수가 거기 막 튀어나오겠습니까? 지금 뭐 진학 경기라든지 뭐 매치 경기, 뭐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경기 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름 대회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축구협회에 좀 바라는 거는, 여름 대회 뭐 예선 탈락한 팀이나 중위권 팀은 만약에 전국의 중학교 팀, 초등학교 팀이 200여 개 팀들이 각각 있다고 보고요. 거기서 이제 결승에 이제 진출하고 뭐 이런 팀들은 한 10팀 남짓이에요. 초등부, 중등부 합쳐가지고. 뭐 4강까지 해도 뭐 한 8강까지 해도 한 4, 50팀 남짓인데, 그럼 나머지 150개 팀은 대회를 하나 나가고 여름방학 내내 대회가 없어요. 좀 이런 거는 좀 떨어진 팀들을 위해서 뭐 이종 대회라든지 대회 기간을 좀 늘리든지, 아니면 그룹으로 대회를 더 풍부하게 이렇게 좀 치러 주시든지 해서 대축이나 그런 주관하는 대회가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여름에 훈련을 많이 시켜야 돼요. 덥지만은 이제 저녁에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훈련할 수 있는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방학 때 우리 선수들 발전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그 여름 대회 가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11명에 들어가는 우리 아이는 11명, 12명 뭐 안에 들어가 뭐 반경기 이상 뛰는 아이들은 괜찮은데, 반경기 이상 출전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돈이 아깝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자, 아이들이 경기를 출전을 못하게 되면은 기량 하락하고 진짜 허송세월보다 살만 쪄갖고 오는 거예요. 얼굴, 야, 게임 뛰는 친구들 얼굴 싹 하면서 우리 아들 허해져갖고 와. 그래 이제 엄마 아빠가 미쳐버리는 거죠.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나간다고 감독님이나 뭐 이렇게 면담 요청을 하면 다음 달에 쓸 거예요. 가을에 쓸 거예요. 내년 봄 되면 동계 지나면 잘할 거예요. 이제 학예 갔다 왔는데 동계까지 어떻게 기다려. 어떻게 믿고. 예? 그런 아이들은 그냥 보내주세요. 저는 조금 축구를 늦게 한 아이들, 너무 축구하다가 뭐 서러웠던 경우, 뭐 체구가 작거나 아니면은 진짜 좋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 너무 좋은 팀에 있어서 평가를 못 받거나, 이런 친구들이 레슨이나 저한테 문의를 주셔야 되는데, 레슨 오는 친구들 이렇게 보면 거의 100명이라 손 치면 거의 다 B급 B+가 될 수 있는 애들이 레슨을 들어와요. 진짜 정작 레슨이 필요한 C급 D급 이런 선수들은 안 들어옵니다. 거기서부터 뭐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레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친구들은 어디서든 지금 훈련을 받아야 돼요. 체력과 스피드와 볼 터치 능력을 갖춰야 좋은 축구를 할 수가 있는데, 수준 높은 축구를.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 감독 탓만 하고 있고 지도자 탓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부모님이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시고, 다 이해합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떻게라도 데리고 와서 유튜브라도 보고 개인 훈련을 시켜갖고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아니 노력은 안 하고 뭐 하면서 지도자 탓만 하고 이러면 그런 거는 그거 먹히지가 않습니다, 저한테. 이제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못한다 왜 못할까 이렇게 고민하시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투자를 해야 된다고. 20세 전에 다 끝난다고. 그래서 여름 하계대회 동계훈련이 지금 현 시스템으로는 굉장히 국내 축구에서는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여름 다가오시니까 또 무서우시죠? 이번엔 또 돈 얼마나 들어가냐 이거. 가긴 가는데 우리 아들도 게임 못 뛰면 어떡하나. 스카우터들이 많이 와서 좀 봐야 될 텐데 고민 많으시죠? 부모님들 이런 거 많이 느껴보시죠? 돈 없고 백 없으면 축구로 절대 성공 못해. 뭐 그런 거 많이 느껴보시죠? 그리고 어디다가 줄을 서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좋은 예를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프로에 갈 때는 실력은 기본입니다. 실력은 기본. 실력이 바탕이 돼야 프로팀에 문을 두드릴 수 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해외 구단에, 그리고 국내 프로 구단에 초등학교, 중학교 감독님 레벨 치고는 프로에 직접 제가 입단을 시켜보기도 하고, 대학 선수, 고등학교 선수를 프로로 제가 보낸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K3, K4 선수를 프로에 또 보낸 이력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오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예고를 드렸다시피. 자, 이제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부천FC에 진창수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진창수.
일본에서 지도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결론적으로 85년생이에요. 훌륭한 아주 축구인입니다. 자, 이 친구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는 제가 그 포천시민구단에서 그 선수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포천시민구단에서의 그 시간이 없었으면 그 K3를 제가 경험하지 못했으면 저는 아마도 지도자가 안 됐을 겁니다. 저는 뭐 개인 사업을 하든지 그때 이미 그 개인 사업을 할까 축구 계통으로 일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29살 때 이른 나이에 은퇴를 해서 지도자가 된 것도 K3에서의 경험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경험이었냐면 신비로운 경험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축구를 제가 10살 때부터 했으니까 29이니까 거의 축구를 20년을 한 거예요. 선수로서 20년 동안 선수 생활을 했는데, 자, 뭐 제가 누구를 가르친다 이런 건 전 상상도 못했습니다. 상상도 못했는데 제가 어떻게 해서 이 지도자가 됐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동염해서 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자, 좋습니다. 가볼게요. 진창수 선수. 자, 85년생인데 27살 때 프로 선수가 됩니다. 프로 선수가 돼서 무려 36달지 10년 동안 활약을 합니다. 이 기적 같지 않습니까? 26살.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어떻게 이게 됐는지. 근데 왜 윤하평은 이 사이에 껴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요. 반드시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도둑 시청하지 마시고, 나 달고 있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알람 설정 하셔서, 따끈따끈한 이 소식을 전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창수가, 2009년에 갔는데, 한국말이 좀 어눌했어요. 그때 이제 포천시민구단이, 리그 8위였어요, 8위. 8위였고, 진창수 선수는 그 당시에 이제 득점 랭킹 한 6위, 이때 한 10골 정도 넣고 있었어요. 근데 팀에서 간판 골게터더라고요. 이 선수가. 거기도 어시스트도 한 8개, 8개 정도를 했습니다. 어시스트 순위가 한 7위? 7위였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선수의 신체 조건은 키가 175cm고요. 키가 크지도 않습니다. 몸무게가 60kg 되는 윙포워드예요. 이렇게 보면은 뭐 그냥 중위권 레벨의 그냥 평범한 선수예요. 근데 그 K3 레벨에서는 굉장히 좀 쓸만한 선수지만 탑 랭커는 아니다.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이 친구가 제일교포 선수입니다.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온 게 아니라 일본에서 중고등학교를 다 나와서 아르헨티나 축구 유학을 하고 그리고 일본의 4부 5부 팀에 있다가 K3 포천시민구단에 25에 온 거예요. 지금 부천 FC 팬들은 진창수 선수, 뭐 고양 하이 FC나 알고 계시죠? 부천 팬들 굉장히 부천에서 잘했잖아요. 그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선수가 포천시민구단에 딱 갔는데 굉장히 불안해하더라고요. 그 말투가 어떠냐면 약간 일본 말투 어눌해요. 형, 저는 여기서 백이 없어서 프로보다는 아마도 가기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당연하지 그랬습니다. 여기서 네가 뭐라 하려고 하기는 K3에서 그 K2로 올라가는 거는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네가 탑랭커가 돼야지 된다. 그러면 탑랭커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개인 연습을 더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후기 리그 때 이 선수가 포텐이 터집니다. 포텐이 터져서 그때 당시에 그 포천이 8위였다가 제가 입단을 하고 나서 통합리그 우승을 했거든요. 우승을 하고 제가 막 트로피를 들고 막 사진 찍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K3 생활하면서 7, 8골 넣었다고 말씀드렸죠. 팀 내에서 창수하고 저하고 제일 많이 넣었습니다. 그 후기 리그 저는 이제 10경기 정도만 뛰고 나왔는데 9경기가 10경기인가 한 7, 8골 넣었을 거예요. 거의 골을 다 넣었으니까. 자, 창수가 결론적으로는 K3 리그 우승. 거기다가 자, 2009년도 K3 리그 MVP. 여기다가 K3 리그 어시스트 왕 K3에서. 그러니까 이 K3 리그에서 최고의 선수가 된 거예요. 최고 선수가 됐습니다. 최고 선수가 됐는데, 자, 그러면은 이 친구의 꿈은 그 당시에 상위 레벨 K2 리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K2 리그는 제가 실업축구라고 말씀드렸죠. 뭐 국민은행이나 강릉시청이나 뭐나 이런 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친구가 저를 만나면서 아주 친하게 지냈거든요. 저랑 같은 방 쓰면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제 빨래도 해주고 이 친구가 라면도 끓여주고 잘했습니다. 저한테 성실하고 괜찮은 친구였어요. 스킬도 좋고.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얘는 프로에 먹힐 것 같은 거예요. 프로에서 먹힐 것 같아갖고 또 이제 그 지인을 통해서 이 친구가 A 구단에
테스트를 갑니다. 전 무조건 될 줄 알았어요. 아니 K3를 씹어 먹었는데 얘가 안 뽑힌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K2 당연히 가야지. 실력도 되고 제가 보증한다니까요. A구단에 갔어요. A구단에 가서 활약 어땠어? 그러니까는 형 제가 전반에만 3골 넣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전반에 3골. 그리고 B구단에 갔어요. B구단에 갔는데 B구단에 제가 따라갔어요. B구단에 가서 따라가서 보니까는 제일 잘해요. 거기 테스트 온 친구들 5, 60명 중에 최고 잘합니다. 거기서도 이 친구가 이틀 동안에 2경기를 뛰었는데 이 친구가 3골. 어시스트도 많이 하고. 그리고 C구단에 갔어요. C구단에 갔는데 이 친구가 또 2골. 이렇게 해서 다 골 때려놓고 테스트 가는 데마다 제일 잘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기서 안 뽑았어요. A구단에서. 그리고 B구단에서도 안 뽑았어요. C구단에서는 기다리래요. 11월 30일 날 에이스가 돼서 K3를 씹어먹고 MVP와 어시스트왕을 동시에 석권한 유일한 선수인데 지금까지도 없어요. 이런 이력을 가진 선수는 없는데 이 선수가 K2로 못 올라간다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축구인인 내가 봐도 부끄러웠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친구가 한국에서 레벨이 없는 거예요. 커리어가. 실력만 보고 뽑는다는 게 아니죠. 백이 없었던 거예요. 다 이야기한다는 소리가 기다리라 그러면 안 뽑는 거예요. 당장 뽑아야지 선수를. 안 뽑는 거예요. 그 어디 감독하시는 분 중에 제가 옛날에 태극본 할 때 지금 이제 초동부 저기 충청도에서 아주 잘하고 계시는 분인데 저는 그 선수가 너무 A급이라 뽑고 싶었는데 회사에서 뽑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그 선수를 케어를 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다른 팀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그 선수가 저는 이미 한두 군데 아픔을 많이 맛봤기 때문에 테스트는 그만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아니야 내가 보내줄게. 내가 자신 있어. 네 정도 실력이면 가야 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 친구가 포기를 하고 지금 훌륭한 유소년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안 뽑아. 기다리래.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너 말고 다른 애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뭐 프로에서 나오는 애들이 우선이기도 하고 하이 레벨보다. 근데 누가 봐도 잘하는 애인데 이 애가 안 되는 거예요. 테스트에서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프로 하나 갈 때는 진짜 007 작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월등하게 잘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게 가는 친구들이 뭐 몇이나 있습니까? 진짜 노력해서 테스트를 해서 연습생 신화 K리그에도 그런 감독님 있잖아요. 연습생 신화 뭐 이래가지고 300경기 400경기 막 뛰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진짜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님들 꿈 같은 얘기예요. 자, 이쯤까지 됐는데 제가 이 친구를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들. 이게 제가 지도자가 된 계기가 되고 제가 에이전시를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보내려고 강릉 시민구단에 전화를 합니다. 감독님한테. 그 밑에 이제 안홍민 저 K4 감독님, 우리 선배님인데 진짜 사람 좋아요. 정말 참 축구인이고 그렇게 저는 그 수수하고 그 클린하신 분을 보질 못했습니다. 제가 선배로서도 제자로서도 존경하는 안홍민. 지금 이제 건강상 문제 때문에 감독 좀 쉬고 계세요. 빨리 완쾌되길 바랍니다. 안 감독님. 보고 싶어요. 평창 K4 감독님.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계시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감독님하고 제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제가 난리를 치고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K2 리그를 가려면 절대 못 가고 K3로 가면 내가 띄워주겠다. 그래서 K3를 그래서 간 거예요. 제가. 안 그래서 뭐 다른 팀 뭐 갔겠죠. 제가 여기서 이제 007 작전을 했죠. A, B, C 구단에서 얘를 뽑았다. 선이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근데 계약서는 안 썼다. 근데 K리그 감독님 코치님도 알다시피 K3에서 MVP 동시에 석권하는 애가 누가 있냐. 얘를 다른 데 뺏기지 말고 안쌤 데려가라. 박 감독님한테 데려가라. 그래서 제가 제 차를 직접 끌고 이 친구를 진창수를 강릉으로 데리고 갑니다. 시청팀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이제 선수를 뽑기도 하지만 정규 선수, 연습생이 아니라 정규 선수가 되려면 12월 말일 전에 계약을 해야 돼요. 만약에 1월이나 2월 달에 들어가면 연습생 계약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우리 창수가 내려가면서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내가 가가지고 이번 골로는 뭐해? 그러니까 이미 1, 2, 3로 갔다 오니까 이 한국 축구에 이거를 아는 거예요. 얘가. 형, 난 갈 수 없을 거야. 난 보증이 안 되잖아. 나는 아는 지도자도 없고. 근데 제가 뭐라고. 야, 너 아무것도 아닌데. 너 윤화평이 알면 다 아는 거야. 그래서 쫓아갔어요. 갔더니만은
그때 이제 K2 리그, 그 K2 강릉시청에 테스트를 한번 보면 대학에서 거의 다 왔습니다. 지명 안 된 선수들. 한 80명씩 와요. 거기서 딱 두 사람 뽑아요. 두 사람 뽑는데, 우리 장수가 갔죠. 장수 갔는데, 이 친구가 경기 뛴 지 25분 만에 발목이 돌아갔어요. 발목이 확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보여주질 못한 거예요, 테스트에서. 앞서 경기에서는 다 3골, 2골, 대골 때려놓고, 거기서 다 대나웃이 당하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감독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진짜 좋은 선수라고. 진짜 괜찮은 선수라고. 알겠다, 일단 올라가 있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거기서 또 애교를 좀 부렸습니다. 아, 장수가 내일 경기 출전한답니다. 발목이 이렇게 부었는데. 애가 정신력이 대단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있었는데 뭐 들어가서 뛸 수가 있나요? 뛸 수가 있는데 얘가 쩔뚝쩔뚝거리고 뛰어다닌 거예요. 45분. 보여준 거 하나도 없어요. 아프니까. 딱 해갖고 야 이제는 안 되나 보다. 올라가자. 올라가고 있는데 1시간도 안 돼서 대관령 7터널을 딱 지나가는데 전화 한 통화 저한테 딱 옵니다. 차 돌려서 내려와. 계약하자. 박수. 이렇게 해서 진창수가 막 눈물이 날라 그러네. 프로 선수가 됩니다. 좀 저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참 어려웠던 기억도 있고,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은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되게 힘들었는데 그 후배가 그렇게 이제 해서 가는 걸 보고 저도 이게 내 적성에 맞나? 난 이게 맞나 봐. 그렇게 해서 제가 다음에 손댄 일이 에이전트. 그 에이전트를 하다가 곧바로 유소년 지도자가 됩니다. 2010년도에 바로 그냥 은퇴하자마자 동시에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창수 선수는 꿈에 그리던 프로 무대를 밟게 됩니다. 2011년도 드래프트에서 고양 하이FC 이영무 감독님 계십니다. 이영무 감독님 아시죠? 옛날에 이제 70년대 우리나라 그 윙 보시면서 차범근 감독님하고 투톱 보시고 막 엄청나게 활용하셨던 김기복 감독님하고 함께 엄청난 축구계 그 원로세요 감독님이시고, 이영무 감독님께 고양 하이FC에서 드래프트 지명을 받아갖고 프로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부천FC로 이적을 해서 10년 동안 프로 선수로 활약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부모님들, 선수한테는 반드시 멘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수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반드시 만나셔야 됩니다. 귀인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 욕하지 마세요. 절대. 귀인을 만나지 않으시면 힘듭니다. 데이브 루서한테는 머시머스 선생님이 있었고, 신부님, 야구 처음 가르쳤던 위대한 선수가 됐지 않습니까? 손흥민 선수한테는 손흥정 감독님이 있었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팀 소속 감독님이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언제 도움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요즘에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제자들도 좀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뭐나 하면은 저한테 좀 전화가 이제 잘 오다가 좀 잘 하고 있으면 전화 안 오고 이러거든요. 다 이해합니다. 부탁하세요. 반드시 멘토, 그리고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이 멘토가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나 그 중요한 시기입니다. 옛날 세대처럼 막 혼자서 막 이렇게 뭘 이룰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막 독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참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선수들이 뭐 드래프트를 하네, 뭘 하네, 뭐 테스트를 다니네 하는데, 테스트를 가서 진짜 좋은 활약을 펼쳐도 그 선수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커리어가 뭐야? 만약에 뭐 청대를 했어요. 어릴 때 유망주였어요. 그러면 들여다보겠죠. 그게 아닌 선수들이 대부분인데. 이래서 제가 에이전시를 해서 해외에 있는 프로구단에 17명의 선수를 보냈고, 그리고 포천시민구단에서 활약했던 선수들, 좋은 활약했던 우승팀이니까 함석훈이, 원창승이 2명, 총 3명을 프로구단에 직접 계약을 시킵니다. 이 친구들은 제가 귀인이 될지 알았을까요? 쫓겨갖고 와갖고 거기서 그걸 또 제가 제 재능을 발견할 줄 알았을까요? 이렇게 된 겁니다. 반드시 우리 아이들한테 멘토와 지도자가 있어야 이끌어줄 수 있는, 뭐 황희찬이나 이강인이 이렇게 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이미 그 친구들 수준이 세계적인 선수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선수들은 10년에 한 번 5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선수들이고요. 선수를 만드는 거는 지도자라는 거, 그런 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전 분명히 도움 받을 일들이 많아요. 네트워크를 탁 켜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진 선수가 프로에 못 갔다면 전 어려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잖아요. 그때 이제 나이가 지나가 버리면은 26, 7인데, 제가 그 최고의 그 선수가 그 힘을 낼 수 있는 나이가
24살부터 28이라고 말씀 한번 드렸었죠. 지난 방송에서. 이렇게 해서 프로 선수를 직접 제가 계약을 시키면서 지도자 생활도 하는, 여기는 뭐 프로 산하를 보냈다 이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프로팀에 보냈다고요. 태국 타이리그, 프리미어리그, 국내 리그 다 보냈다고요. 고등부 선수가, 외적인 선수가 딱 있는데 아버님하고 저하고 조금 친분이 있었어요. 골키퍼 선수인데 그 친구도 뭐 대학 갈 때 없어갖고 부모님 맨날 울었습니다. 근데 키가 골키퍼인데 194예요. 194고 괜찮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도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서 이 친구도 프로에 갔습니다. 놀라우시죠? 이제 마지막 힘이 있다면 그 제자들이 진짜 우수 선수,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 훌륭한 지도자들께, 축구 관계자들께 선보이고 싶습니다. 훌륭한 친구들을 만들어서. 자, 오늘은 멘토가 있어야 되고 지도자가 곧 멘토고 그런 걸 또 말씀드렸고, 자, 이제 다음 방송은 언제 우리 아이가 축구를 간도해야 되냐. 축구를 시작한 연령대에서부터 축구를 간도해야 되는 연령대, 축구를 간도해야 되는 시기가 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정말 심층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언제 간도해야 되냐. 초등 3학년 때 했으면 몇 살 때 간도해야 됩니다. 얘기해 드릴게요. 뭐 초등학교 6학년 때 했으면 몇 살 때 간도해야 됩니다. 그것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때 했던 애들은 몇 살 때 간도해야 된다. 다 얘기를 해드리고 다음 주편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약간 뭐 제가 제 자랑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명까지 결혼을 해서. 이걸 가지고 또 왈가왈부 하시면 안 됩니다. 선수가 이렇게 거룩한데 정말 그때는 그 007 작전을 방불케 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 어디 가서 들으시겠습니까? 추건형이 아니면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누가 봐도 프로에 못 가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갔단 말이죠. 이건 진짜 제가 잘한 겁니다. 제가 뭘 잘했냐면은 이 친구가 프로에서 통할 거라는 걸 믿었다는 게 제가 잘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고등부 레벨, 대학 레벨에 제 눈에는 프로 가서 성공할 만한 애들이 있습니다. 주목을 못 받았다 뿐이지, 아니면 태도가 안 좋아서, 생활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아이들이 실수를 하거나 뭘 하거나 많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도자의 압박에 의해서 요즘 애들 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지도자가 압박하면 애들이 절어버려요. 그냥 경기장 가면. 저도 그래서 막 화가 나고 막 찍어 누릅니다. 그냥. 연습 때 했던 게 안 나와. 당연히 열받죠. 진학을 보내야 되고 프로팀에 지명을 받아야 되고 잘 팔아야 되는데 나가서 이놈 새끼가 엉뚱한 짓을 하는 거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참자고요, 우리. 그리고 연구하자고요. 제가 왜 저러지? 이렇게 아이들을 케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수들은 이런 그 기회를 얻으려면 절대로 철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저건 또 무슨 소리야? 또 그러겠죠, 저거. 뭐 그런 얘기 들으셨죠? 진짜 축구만 봐야 돼. 이 친구들은 축구만 보고 축구 하나에 올인을 했기 때문에 걸어서 저 하늘까지 간 거예요. 자, 오늘 방송도 학부모님들이 많이 느끼시고 배우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축구를 가장 축구답게 가르치는 추근영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